네, 저는 이번에 도커 학습과 부투투 도커에 대해서 발표를 할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네? 마이크요? 높이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냥 해보시면. 네. 소개 잠시 드리면 저 이제 가장 빨리 만나는 도커 이제 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예전에 윈도우 프로젝트 필수 유틸리티 출간했었고요. 그 책 내용은 제 웹사이트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는 이제 앞에 도커를 이제 활용한 예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발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커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컨테이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묶어서 실행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죠.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 이제 컨테이너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제 컨테이너 기능을 사용한 이유가 이제 있겠죠. 뭐 기존 나와 있는 가상화라든지 기타 등등 뭐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쓰는 건 이제 가상화는 각종 성능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 CPU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기타 I/O 같은 거를 다 전부 만들어서 이제 가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가 컴퓨터 안에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동안에 이제 계속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C그룹스하고 이제 네임스페이스 등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이제 기능을 하고요. 가상화는 아닙니다. 그냥 실행 파일을 커널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기능을 전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커는 이제 아직 리눅스 전용입니다. 근데 설치 파일 이렇게 받아 보시면 윈도우즈하고 맥OS에서도 이제 쓸 수 있다고 이제 나오죠. 보면 설치 파일도 있고. 그 이제 부트투 도커입니다. 맥OS하고 윈도우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구인데요. 이게 어떻게 리눅스 커널 전용인데 왜 가능한지 뭐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 윈도우즈하고 맥OS X는 이제 커널에서 C그룹스하고 네임스페이스 같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OS도 이런 전혀 지원하지 않고 또 윈도우즈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층을 잠시 보시면 컴퓨터가 이제 맨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나 맥OS 위에 버처박스를 띄웁니다. 우리 이제 흔히 쓰는 뭐 VMware라든지 버처박스가 있고요. 거기 버처박스를 감싸고 있는 게 부투투 도커입니다. 일종의 래퍼죠. 이제 베이그란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그란트가 이제 명령어 쳐가지고 가상머신 이제 생성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부투투 도커도 똑같이 이제 가상머신을 만들었다가 뭐 삭제했다가 뭐 시작했다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버처박스 안에 도커 엔진, 이제 도커가 설치되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처박스 가상머신 안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도커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기형적인 구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건데, 저는 이제 책을 이제 발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커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좀 잘 시킬까, 이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부투도 도커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웹사이트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 컴퓨터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이제 윈도우즈하고 맥 사용자가 이제 대다수죠. 이제 여기 이제 계신 프로그래머들이나 뭐 기타 IT 업종에 계신 분들 보면 이제 맥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보통 뭐 윈도우가 거의 다 한 걸로 지금 뭐 통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80% 이상인데 리눅스 서버에 내가 서버에다가 도커를 깔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보통 부트투 도커를 PC에다가 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윈도우는 디렉터리 구조가 이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렇게 나가고 그 안에 이제 폴더가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이거를 이제 윈도우에서 실행을 해보면 디렉터리 구조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윈도우하고. 그래서 LS나 CD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이거 윈도우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착각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이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뭐 MCS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거하고도 비슷한 느낌 나죠. 그래서 문제는 macOS X입니다. 이거 macOS 10을 많이 쓰시는데 부트투 도커를 실행하고 이제 콘솔에서 도커 명령을 뭐 실행하면 도커 명령이 실행될 거고 LS를 해보면 밑에 이게 보시다시피 macOS 10 디렉토리가 이게 쭉 다 나옵니다. 뭐 마크 커널 저기 이제 macOS 커널도 막 보이고 뭐 유저 디렉토리 보이고 이렇게 쓰다 보면 도커가 macOS 10에서 바로 실행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가상머신의 존재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커 클라이언트만 이제 macOS 10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컴파일이 되어 있고요. 도커 서버는 버처박스 안에 리눅스가 떠 있고 그 안에 이제 도커가 실행되는 겁니다. 버처박스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게 부트투 도커 가상머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띄워보면 화면이 또 뜹니다. 리눅스 화면이. 그래서 이거 쓰시다가 도커를 처음에 이제 접하고 요거를 부트투 도커 설치하시고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뭐 엔진엑스라든지 웹서버 같은 거 띄우고 호스트 이제 macOS 10 IP 주소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안에 조그만하게 이제 버처박스가 따로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접근하려고 하면 당연히 웹 서버에 접근을 못 하겠죠. 그래서 부트투 도커 IP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호스트에서 쳐주면 이제 가상머신의 IP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트투 도커 컨테이너를 접속할 때는 항상 가상머신 IP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버처박스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안에 세팅해가지고 뭐 조금만 손 보면 호스트로 이렇게 접속해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뭐 세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잘 안 될 겁니다. 좀 귀찮기도 하고 한번 세팅하면 또 그때 당시엔 또 잘 쓰는데 나중에 컴퓨터 바꾸거나 뭐 다른 데 간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자주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macOS 10 디렉터리 구조가 리눅스하고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뭐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macOS 10이 유닉스 기반이다 보니까 리눅스하고 뭐 거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macOS 10의 디렉터리를 데이터 볼륨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도커에서.
근데 실제로 V 옵션으로 이제 해보면 바깥에 있는 macOS 10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안에 버처박스 안에 있는 디렉터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바깥에서 뭐 안 보이죠? 그게 접근 못하니까. 하도 이 부분은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부트투 도커에서 이제 정식 기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macOS 10에서는 유저스 사용자 계정 아래 이제 가상 머신 안에서 이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슬래시 C 해가지고 유저스 사용자 계정 요 아래 이제 디렉터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 디렉터리에 이런 식으로 유저스 아이디 그 다음에 뭐 디렉터리 연결하시면 이제 그제서야 실제 호스트하고 도커 컨테이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요 유저스까지 열려 있는데 이거 아이디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디렉터리 하시면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뭐 권한 문제도 있고 OS에서 이제 이게 우리 OS가 보면 사용자 계정으로 보통 뜨잖아요. 그리고 관리자가 아닌 상태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요 아이디 있는 공간에서는 띄우면 디렉터리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이제 버처박스에 이제 플러그인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도커 측에서 버처박스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호스트 디렉터리를 이제 안에 뚫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부트투 도커는 도커를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개념상 헷갈릴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접하다 보면 컨테이너도 가상 머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버처박스가 뜨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기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버처박스 안에 도커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띄워 놓은 건데 이게 버처박스 자체가 도커라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도커에 관심 많으시고 또 이렇게 잘 아실 건데 보통 이제 컴퓨터 처음 접하는 대학생들이나 뭐 이제 가 시작한 분들은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질문에 상당히 제가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macOS 10에서는 각종 개념을 이게 착각 쉽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윈도우 기반 개발자라서 이제 지금까지 쭉 윈도우에서 이제 게임 개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macOS나 뭐 맥북에 대해서 그다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북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별로 등한시 이렇게 하게 좀 사실 생각한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폰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개발하려면 맥북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북이 예전보다 급격하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막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 다 들여다보면 맥북을 애용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제가 좀 후회를 좀 하는 게 이 부분 내가 맥북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강조를 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념을 쉽게 익히기 위해서 버처박스나 뭐 VMware에다가 리눅스, 우분투나 센토스 같은 거 설치하시고 거기 SSH로 붙어서 도커를 학습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개념상 깔끔하겠죠. 거기 컴퓨터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버처박스가. 이제 부트투 도커는 요걸로 좀 배우시고 나중에 이제 개발 환경을 맥북에서 좀 깔끔하게 꾸미겠다. 뭐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서버 깔고 뭐 아니면 원격에 있는 리눅스 서버에 SSH로 연결해서 이제 실습하는 게 구더더기 없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향후 제가 생각한 전망인데요. 지금 MS에서 오픈소스 쪽에 이제 활발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윈도우즈 서버에서 컨테이너 API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C그룹스나 네임스페이스 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컨테이너 환경, 뭐 프로세스를 격리한다거나 뭐 파일 시스템을 격리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리소스를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API를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MS에서 커널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제 윈도우 실행 파일이 도커 안에 들어가겠죠. MS는 요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이제 윈도우하고 리눅스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많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용 도커 라이즈는 이제 새로 학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플 뭐 macOS 10에서는 이제 마크 커널인데요. 이게 C그룹스나 네임스페이스 같은 이제 API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뭐 지원된다는 것도 지금 뭐 발표한 적도 없고 더 유명해지면 이제 이런 컨테이너 기능 이런 걸 넣을 것 같아요. 원래 BSD OS에는 이제 BSD 유닉스에는 JL이라고 이런 C그룹스 네임스페이스 같은 걸 해서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macOS 10은 BSD 커널 버리고 이제 마크 커널로 자기네들이 넣어서 이제 만든 새로운 OS라서 애플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계속 부트투 도커로 이제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트투 도커에 대한 발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도커 설명의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URL 여기 가시면 제가 책 원고 다 웹에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책 다 개정판 나오나요? 지금 뭐 1.5나 네. 아까 수험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요즘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쵸. 네. 그래서 저 진짜 책 쓰면서 너무 난감한 부분인데 제가 책을 쓰는 그 한 달 반 기간 동안에도 도커 버전이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처음에 1.1.0이었는데 1.3까지 바뀌었거든요. 1.1.2 뭐 3, 3.1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판하고 막 이렇게 인쇄 직전까지 제가 원고를 계속 바꿨어요. 그게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은 제 중요한 부분은 제 웹사이트에 공개된 원고에 조금씩 중요한 부분은 추가를 할 거고 개정은 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이라는 작업이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책을 출판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 만드는 작업이 돼버려가지고 조판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조판도 외주 줘가지고 하거든요. 뭐 일단은 1년 정도 뒤에 할 생각입니다. 네, 뭐 이상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